이혜진은 예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네모난 상자를 싼 초록색 보따리를 들고 궁을 나섰다. 함경직에게 임금이 마련해준 작설차를 주기 위해서였다. 한낮에 운종가에 이르렀을 때는 하늘이 잔뜩 흐려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음산한 기운이 돌았다. 언제나 활기에 찬 운종가 거리로 포대 자루를 가득 실은 소달구지 한 대가 수레바퀴에서 삐거덕 소리를 내며 나타났다. 소달구지는 유기전 선전 앞에 멈추었다. 마부가 달구지에서 내려 선전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선전에서 마부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사내 2명이 나오더니 달구지에서 한 포대씩 꺼내 등에 메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달구지 뒤쪽에서 흙립을 쓴 건장한 사내가 마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부에게 물었다. 이 포대가 선전으로 들어가는 짐이요? 그렇소만, 뉘시오? 포대 자루 안에 든 물건은 무엇이오? 선전이니 비단이지 뭐겠소? 그나저나 뉘신데 꼬치꼬치 캐묻는 게요? 나는 내금이 종사관이오. 포대 자루 안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 봐야겠소. 실은 내금이 종사관 이시랑은 내금위장의 명을 받아 사복을 입고 이곳 주위에서 몇 날 며칠을 잠복하던 중 오늘 드디어 소달구지가 선전 앞에 서는 것을 보고 조사에 나선 것이었다. 이시랑이 주위를 둘러보며 손짓을 하자 순식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무장을 한 10여 명이 이시랑 앞에 도열했다. 역시 사복을 입은 내금위 금군들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마부가 재빨리 선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시랑이 안으로 들어가는 마부를 곁눈으로 보면서 금군 한 명에게 명했다. 저기 달구지에 있는 포대 자루를 풀어보라. 금군이 신속히 달려가 사정없이 포대 자루를 펼쳤다.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있었다. 종사관 나리. 엽전입니다. 그래? 알았다. 너는 달구지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선전으로 들어간다. 선전 곳곳을 철저히 수색하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추포하라.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금군들이 선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시랑은 주위를 빙 둘러보고 뒤따라 들어갔다. 이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던 이혜진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호, 드디어 전하께서 움직이셨네. 그런데 어찌하여 선전부터일까? 남촌 기와집과 구릭의 약국은? 선전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신 걸까? 그렇지 않고서야 선전을 우선순위에 두실 리가 없을 텐데 말이야. 아이, 뭘까? 그것이? 이혜진은 궁금하여 선전 안으로 들어갔다. 금군 한 명이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대뜸 잡아 선전 마당 한복판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렸다. 이혜진은 순순히 끌려갔다. 사태 파악을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다. 선전 마당에는 이미 내금위 금군의 급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전포 관련자들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줄줄이 추포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금위 금군들이 이시랑 옆에 도열하고 섰다. 이시랑이 추포된 자들에게 물었다. 나는 내금위 종사관 이시랑이다. 내금위장의 명을 받고 그대들을 추포하였다. 누가 전주인가? 추포된 사람들 중 나이 지긋하고 탄건을 쓴 사람이 말했다. 내가 전주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우리들을 추포한 것입니까? 주화위조의 죄인이라. 그저 비단을 팔아 연명하는 우리가 주화위조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밖에 소달구지에 실려있는 포대 자루 안에 가득 들어있는 위조엽전은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이 말에 전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는가 싶더니 곧 정색하며 말했다. 소달구지와 위조엽전이라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시랑이 잡혀온 자 중 소달구지를 몰고 온 마부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여기 이자가 몰고 온 달구지를 말함이니라. 그래도 모른다 할 텐가? 이자는 오늘 처음 보는 자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선전에서 사내들이 나와 포대 자루를 메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움직였느니라.
또한 금군이 찾아낸 저 포대 자루는 조금 전 달구지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할 텐가? 종사관 나리. 잘 못 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비단인 줄 알고 들여온 것뿐입니다. 그 안에 엽전이 들어있으리라곤 전혀 몰랐습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경상 대방 홍진우. 대방답게 당당히 인정하라. 이 말에 전주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때려는 순간 이시랑이 또 다시 호통쳤다. 오늘 본직이 그대를 추포한 것은 엽전 위조의 혐의만이 아니고 화수, 조세곡 착복,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켜 조세곡을 횡령한 고패의 혐의를 단죄하기 위함이니라. 또한 그대에게 이 일을 시킨 배후의 인물을 색출하라는 지엄한 명이 있었느니라. 어명에 따라 그대들 모두 좌포청으로 압송할 것이다. 이해진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선전 전주가 경상 대방이었다. 엽전 위조, 경상의 부정축제 모두가 대방 단독으로는 불가한 일이고 보면 그를 문초한다면 배후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다는 전하의 보관이신가? 하고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금군들이 추포된 자들을 포박하기 시작했다. 이해진을 포박하려고 금군이 다가왔을 때 이해진은 단전의 기를 모아 공력을 끌어올려 살며시 오른손을 뻗었다. 금군이 뒤로 서너 발짝 밀려났다. 금군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해하는 사이 이해진은 몸을 날려 선전 뒷문 쪽으로 나가려 했다. 이시랑이 이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낭자, 멈추시오. 막 뒷문을 벗어나려던 이해진이 뒤돌아보았다. 어느새 이시랑이 소리 없이 다가와 이해진 앞을 가로막았다. 이해진은 깜짝 놀랐다. 내금이 종사관이라면 무예의 발군의 실력을 갖춘 자임이 틀림없으나 지금 이해진이 놀란 것은 이시랑의 답설무훈이라는 경공 때문이었다. 이는 상승경공으로서 눈 위를 밟아도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몸을 가볍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경공술로서 이시랑이 이를 구사했다는 것은 그가 경공의 고수임을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해진은 슬슬 장난기가 발동되었다. 왜 그러나요? 어디로 도망가려 하시오? 나는 이곳 선전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발길 닿는 대로 가는데 안 되나요? 이곳에서 추포되었는데 선전 사람이 아니라니 어디서 거짓을 고하시오? 어서 포박을 받으시오. 호호호. 나를 이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지요. 하며 이해진은 다시 3알의 공력을 끌어올려 이시랑의 가슴을 향해 승룡장 제1식을 내뻗었다. 이시랑은 급히 몸을 뒤로 굽혀 좌로 돌아 이해진의 장풍을 피했다. 예고 없는 이해진의 공격을 순간의 순발력으로 피한 이시랑이 몸을 제대로 가누고 공격하려 할 즈음 이해진의 승룡장 제2식, 제3식이 연거푸 뿜어져 나왔다. 아무리 내금이 고수라 해도 5할의 공력이 담긴 이해진의 승룡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간신히 버티고 섰다. 내금이 종사관 이시랑이라 했나요? 좋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이시랑이 있는 힘을 다해 다시금 이해진의 앞길을 막아섰다. 아니 되오. 어명에 의해서 추포된 자가 도주하면 죽음뿐이요. 이 보세요. 종사관. 내가 선전 내부에 있다가 추포되었나요? 이 말에 이시랑이 금군에게 물었다. 낭자를 어디서 추포하였는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추포하였습니다. 낭자.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한 번 추포된 이상 조사를 한 연후에 죄가 없다면 풀어줄 것이오. 저항하지 말고 포청까지 가 주어야겠소. 이해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종사관. 하늘 아래 무품상계란 말을 들어보았나요? 들어봤다면 아무 말 말고 나를 그냥 보내주면 돼요. 무품상계란 대군마마와 공주마마를 일컫는 말이란 것쯤은 알고 있소이다. 하나 낭자가 공주마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 않소? 실은 그랬다. 이해진은 난처했다.
그렇다고 사인검을 내보일 수도 없었다. 내금이 종사관이 사인검을 알 리가 없었다. 실력으로 제압하여 빠져나갈 수는 있었으나 국법을 집행하는 내금이 금군과 싸운다는 것은 아무리 공주라 한들 뒷감당이 어려웠다. 그렇다고 포박되어 끌려갈 수도 없었다. 부왕께서 하사하신 사인검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진 생전에는 없는 말이었다. 더군다나 한 손에는 여전히 작설차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아이오, 어쩌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잖아. 그래도 이해진은 종사관이 의명이라는 공주 칭호를 알고 있느냐에 모든 것을 맡겼다. 모르면 나중은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실력으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뭣들 하느냐? 낭자를 포박하라. 하는 이시랑의 외침에 이해진은 금군들을 제지하고 이시랑에게 말했다. 종사관, 이 칼에 새겨진 이름을 한번 볼래요? 하며 이시랑에게 칼을 건네주었다. 칼을 받아들고 살피던 이시랑의 손이 약간 떨리는가 싶더니 칼과 이해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해진에게 예를 갖추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공주마마. 소직이 진즉에 마마를 몰라 뵈어 송구합니다. 이해진이 이 말을 듣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몰라보면 어쩌나 했는데 알아주어 다행이군요. 그런데 어찌 알았나요? 소관이 별자리가 새겨진 보검인 사인검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에 금빛 상감으로 새겨진 의명이라는 두 글자는 상왕께서 이 나라의 한 분뿐인 의명공주마마에게 하사하신 사인검임을 알려주고 있음입니다. 종사관, 고마워요. 이곳에서 난처해질 뻔한 나를 구해주었군요. 무에 출중하고 경공의 고수이고 거기다 총명하기까지 하니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가 무척 밝군요. 나는 전하의 명으로 가볼 데가 있어서 이만 가겠어요. 이해진은 선무관으로 가는 것이 꽤 늦어졌음을 인지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운종가 선전 전주이자 강상 대방 홍진우가 좌포도청으로 압송되어 수감된 그날 밤 이경 무렵 동촌 문희련의 은거지 병조판서 겸 좌의정 시문이 문희련을 찾았다. 문주, 요즘 돌아가는 사태가 심상치 않소이다. 대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운종가 선전 홍진우 대방이 추포되어 좌포도청 옥사에 수감되었소. 무슨 죄로 추포된 것인가요? 주화 위조라 하오. 그렇다면 남촌 주전소도 발각되었단 말인가요? 그건 아니오. 아직까지 남촌 주전소는 조용한 걸 보면 거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소. 그렇다 하여도 큰일 아닙니까? 홍대방이 포청에서 불기라도 하는 날이면 대감이 위태로울 텐데요. 어쩌실 요량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둘러 문주를 찾아온 것이오. 홍대방이 만에 하나 그들의 고신에 못 이겨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됨은 물론 내 목숨까지 장담할 수 없소. 따라서 오늘 밤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워야 하오. 하하하 대감. 걱정하지 마세요. 좌포청 옥사쯤이야 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목숨을 취하는 데는 천철장까지 쓸 필요가 없지요. 고맙소. 문주. 그리고 이제 이곳에 숨어 있을 필요는 없소이다. 남촌에 큰 저택 한 채를 사놓았으니 그곳에서 재기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셨습니까? 대감. 이 은혜 어찌 다 갚겠는지요? 대감께 패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문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오.